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걱정하는 병, 치매,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창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이고요. 초기에는 이 해마가 위축돼서 최근 기억력 저하가 특징입니다. 네, 가장 흔한 이유군요. 그리고 최근의 기억을 잘 못한다. 이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이 기억장애와 더불어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언어장애가 진행이 되고 또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공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뭐 저나 네. 부모님께서 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좀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한다면 네.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날짜와 요일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고요. 물건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머뭇거립니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치매가 종류가 좀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 또 파킨슨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 척두엽 위축되면서 기억력 감퇴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치매는요, 뇌의 광범위한 부위의 손상으로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고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시나 환청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깜빡깜빡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차키 어디다 놨는지 맨날 이렇게 찾기 일수고요. 외출할 때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나 긴가민가 하고요. 남편은 저보고 치매 초기 아니냐고 그걸 또 장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겁이 덜컥 나곤 합니다. 이게 정말 치매가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건망증인지 제가 치매와 건망증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치매와 맞습니다. 건망증 그리고 네. 특히나 치매 초기 증상과 건망증의 증상 저희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망증은요, 정상 노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귀뜸을 해주면 금방 기억해낼 수 있으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의 경우에는요, 귀뜸을 해줘도 그 기억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에 비해서 최근 기억이 현저하게 나빠지는 것이 치매이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인 건망증이 있으면 치매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망증이 있는 경우는요, 다른 스트레스가 많거나 일이 너무 많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다른 질환이 있을 때 특히 건망증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뭔가 잊었을 때 이렇게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고 치매는 잊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또 건망증은 자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치매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치매 진단 검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나요? 보통 보건소나 이런 걸 거쳐서 오는데요. 처음에 오면 간단한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라고 하는 거나 CDR,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이런 걸 간단한 걸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2단계로 신경 인지 기능 검사나 SNSB라고 하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3단계로 이제 뇌 MRI 검사 등을 해서 뇌 MRI 검사 같은 경우는 구조를 보는 것으로 혈관성 치매나 뇌 위축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보는 뇌스펙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크게 뭐 3단계에 걸쳐서 증상이 네, 심하면 하게 되고 네, 또 다양한 검사가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의를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료 과연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치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보존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일단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에는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그 약물 치료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게 많아지면 기억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없애주는 약인데요. 대표적인 게 도네페질이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기량제라고 하는 네만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비약물적 치료로 운동치료 같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영향력이 떨어지면요, 넘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현실 인식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 훈련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시공간 능력이나 이런 실행 능력 같은 인지 훈련을 각각의 영역을 훈련시키는 그런 치료이고요. 음악 치료를 하는데요.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치매를 앓는다, 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씁쓸한데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좀 잘 돼 있는 걸 보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생기네요. 앞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 약물 치료를 먼저 좀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네.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치매 약들은요, 부작용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설사를 난다든지 속이 메시껍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심하지 않고요. 일시적이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치매가 온다. 수면제를 뭐 드셨던 분들은 이거 뭐 계속 졸리다, 뭐 잠이 온다, 몽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답 O 하겠습니다. 저는 세모하겠습니다. 세모요?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과거의 몇몇 연구들을 보면요, 일부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6월에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보면요, 약 2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약물 부작용 연구를 했거든요. 그 결과 이 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치매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의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으로 인한 우리의 그 고통,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걸 걱정해서 불면증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얘기가 달라서 전문의로서 좀 신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고통받기보다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손으로 쥐는 악력이 약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악력과 치매요. 네, 사실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 일단은 X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X. 네,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악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조기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악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아쉬우시죠? 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인사 대천명 스리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은요, 진땀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땀나게 운동을 하면 내 혈류가 개선이 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정 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뇌경색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요. 담배를 끊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요, 뇌가 손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호두, 달걀 등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리고는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치매를 많이 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